예비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아마도 군인 아저씨라든지 전역한 군인 아저씨 또는 아저씨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그냥 이빨 빠지고 나이만 먹은 아저씨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예비군 입소날 아침 길을 걸어가는 예비군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조차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투모는 당연히 바라지도 않고 상의 전투복의 단추는 하나도 잠겨있지 않고 하의 역시 현역 때처럼 고무링은커녕 그냥 축 늘어뜨린 채로 밑다니 바닥에 질질 끌리는 예비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전투화 대신 전투와 비슷한 부츠를 신어 소위 말해 뺑기 부리는 사람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예비군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동네 아저씨, 군인 아저씨, 옆집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심지어 입소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리만치 별것도 안 하고 단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자가용 타고 군대에 입소한 것뿐인데 몸의 힘은 축 늘어지고 하루 종일 기운도 없고 아무리 밥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밥 먹을 숟가락들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예비역분들 아마도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훈련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소 초의 훈련을 도와주는 장병들이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라며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며 제출하라고 신신당부하지만 나 휴대폰 집에 두고 왔는데 한마디 말을 하고 무사 통과하곤 합니다. 당연히 주머니에는 배터리 빵빵한 휴대폰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면 훈련에는 관심도 없고 카톡하랴 인스타하랴 또 누구는 게임하랴 그렇게 바쁩니다. 정말 군대라고는 조금도 상상되지 않는 분위기이죠. 저 또한 실제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봤고 똑같은 경험 다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런 예비군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군사 강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실제입니다. 2022년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꼽은 군사력 순위에서 우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5위 일본 다음인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한국은 10위권 내에 엄청난 군사강국으로 전 세계의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분들과 한국의 뛰어난 무기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현무 미사일 등으로 인해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앞에서 말한 이런 예비군들이 제대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복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는 성인 남성들이고 휴대폰 없다며 입소 첫날부터 거짓말하며 뺑기치던 한국의 멋진 아저씨들이지만 그들에게 소총 한 자루만 쥐어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비단 소총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시절 본인의 주특기를 만난다면 그 누구보다 멋진 군인으로 변모합니다. 실제로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 예비군에게 사격수를 보여달라고 하면 엎드려 싸, 무릎 싸는 기본이고 전진무이탁과 서서싸까지 아주 완벽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심지어 전역한 의장대 역시 현역 못지않은 심지어 현역보다 훨씬 멋진 폼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한국 예비군의 놀라운 실력이 현재 재조명되고 있다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LA 폭동 당시 우리 한인들은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역시 우리 한국의 자랑스런 예비군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그 악명 높기로 유명한 LA 갱단이 한인타운에 들어가면 절대 살아서 나올 수 없다며 저곳만큼은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는데요. 사실 이미 영상은 수도 없이 보셨을 텐데 그 영상 속의 한국 예비군들의 활약상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부터 도대체 무슨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미국 LA에서는 엄청난 흑인 폭동이 있었고 정확히는 히스패닉계도 포함된 폭동이었으며 그로 인해 생겨난 피해액은 무려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말로 엄청난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킨다는 것은 당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LA 한인타운의 마을을 형성해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한국 예비역들은 멋지게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실제 미군 전역자에 의하면 당시 한인타운은 엉성하게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정과 같다.
저곳을 들어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보다 더 거슬러 베트남 전쟁 때 사용했던 한국군의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중대 전술기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원형 구조를 만들고 중대 간의 폭격 지원도 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진지를 짓고 적의 폭격과 침입을 대비해서 홀을 파고 호당 두세 명이 허리만큼 땅을 파고 이를 거미줄처럼 연결 지어놓고 그 안에 박격포와 헬기장과 탄약 식료품 등을 모두 구비하고 겉으로는 윤형 철조망을 포함하여 크레모와 설치 등을 통해 완전 요새를 구축하는 전술기지인데요. 실제로 LA 폭동 당시 한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던 쇼핑몰의 위치가 거의 파이어베이스 중대 전술기지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갖춰놓은 한국 예비군들의 터전을 아무것도 모르던 일반인들은 절대로 넘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커뮤니티에도 한 차례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예비군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예비군들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예비군들은 확실히 베테랑이고 뭔가 성의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절도가 있는 것 같다. 정말 굉장하다.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 예비군들과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군대를 가기 전 갔다 오고 난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예비군들을 쉽게 보지 마라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 예비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예비군들의 실력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예비역들은 그냥 모든 걸 잊고 산다. 하지만 정말로 몸에 이미 배어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고 몸이 저절로 행동한다는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알기로 모든 나라의 예비군은 다 뛰어나다. 하지만 유독 한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예비군들이 뛰어난 건 제대로 된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역병 당시 모든 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멋진 자세가 나오는 건 아닐까 싶다. 난 LA 폭동에 대해 최근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TV에서 하나의 사연을 보고 나서죠.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예비역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네요. 한국인들은 확실히 배운 걸 제대로 써먹나 보네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저 상황에 어떻게 그러한 진지를 찾을 수 있었고 또 구축해 써먹을 생각을 했냐는 겁니다. 정말 한국인들의 판단력 대박 인정합니다. 실제로 내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미국 갱단의 두목이 절대 한인타운에는 일체 접근을 금지하라고 했다 합니다. 왜냐면 그곳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곳처럼 위험했기 때문이라죠. 어디서든 한국 예비군이 보인다면 피해야만 할 것 같아. 이젠 한국인들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솔직히 한국인들 대부분은 동안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군대를 다녀왔는지 누가 안 다녀왔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 앞으로 한국 남성들 모두를 존경할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